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집 깐돌이 오빠 깐추리 형 천만입니다. 깐추리 형, 또 이렇게 오후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또 소통의 시간, 떠드는 시간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만 유독 실이 쳐다보고 있고 삼성뽕에 취해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삼성의 소식, 그리고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드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부단히 노력을 들고 있는데 그것도 막상 하려니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라서 참 저도 애를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즐겁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즐겁게 유쾌하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하다 보면은 뭐 이렇쿵저렇쿵 다양한 이야기들도 듣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재미도 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즐겁게 잘 보고 있습니다. 댓글들. 나중에 댓글들 보고 여러분들 한번 잠시 인사하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일단은 새해 첫 주잖아요. 첫 주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는 실적 시즌에 들어가. 실적 시즌. 이제 실적 시즌에 이제 돌입을 하는데, 돌입을 하면은 미국의 연방공개 시장이 있죠. FOMC. 이 FOMC의 의사록, 그 의사록의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가 있어요. CES. 이게 개막이에요. 개막. CES 개막 등 약간 굵직한 그런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어요. 이벤트. 그러다 보니까 새해 기대 심리로 이제 상승 랠리를 이제 보일 것 같아요. 상승 랠리. 이제 1월 효과가 이제 보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승 랠리의 1월 효과가 나타날지 이제 주목이 됩니다. 일단 한국거래소 자료 보면은 지난주에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코스피 지수가 전주 대비해서 21.90포인트 내렸어요.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른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2977.6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배당락일이 12월 29일이었는데 그 배당락일 이후에 기관의 수급 영향력이 이제 강해집니다. 강해져가지고 금융투자 순매도세가 증시의 하방 압력을 이제 높입니다. 하방을 높여버려요. 쫙 밑을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9일날 배당락일을 맞아가지고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우리 개인들이 29일부터는 또 이틀간 2조 8천억 정도를 막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한때 팔더니 이제는 다시 사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도 1조 3,717억 정도를 순매수를 해요. 다만 기관에서는 보니까 배당락일 이후에 차익 실현하고 이제 연말 자산 운영 편입 비중을 약간 재조정을 해요. 재조정을 해가지고 코스피하고 코스닥에서도 이틀간에 한 3조 3,426억 정도를 이제 팔아버리죠. 엄청나게 팔더라고요. 또 보니까 기관 애들이 물량 집어던지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지는 수밖에 없어요. 매도세가 강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거에서 이제 배당락 이후에 1월에 이제 프로그램 매물이 또 출회되더라고요. 프로그램 매물도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에 또 공매도 구축과 함께 이제 개인의 이제 거래대금 감소세 이것 등을 감안한다면은 그 연초에는 수급 여건이 약간 녹록지 않을 것 같아. 여기 수급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상도 하긴 합니다. 하여튼 그러나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지수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 주포는 외국인이야.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지 수급이 돼야지만이 이제 주가가 이제 오르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코스피도 말 그대로 상승이냐 하락이냐도 이제 외국인들이 달려 있어. 우리 외국인. 그걸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투자의 그 매수 차익 잔고는 월 초부터 물량이 출회할 여지가 많고요. 고객 예탁금 잔고는 시중금리 상승과 비례해 가지고 약간 수위가 좀 낮아지고요. 개인의 거래대금 감소가 이제 두드러지고, 그래서 현물, 선물 차익 거래는 그 집중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를 제외하면은, 기댈 곳은 외국인 수급이야. 외국인 수급이 전부일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이고, 그 달러와 얀만한 약세가 먼저 확인돼야 돼요. 달러 확인돼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미국의 이제 FOMC 12월 의사록 공개가 돼 있어요. 의사록. 이 공개가 예정돼 있는데, 그 전문가들은, 최근에 그 긴축 우려에도 달러 강세가 제한되고 있다. 그 점을 주목하고 있어요. 달러 강세가 제한되고 있다.
그래서 긴축 가능성을 반영을 해가지고 달러가 먼저 올라왔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후에 상승 모멘텀은 약간 둔화될 여지가 좀 크다고 하죠. 여기에 또 오미크론, 또 인플레이션 우려,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완화되고, 그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기조 등은 달러 하방 압력이 될 소지가 뭐 다분하지 않겠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있습니다. 그 삼성과 LG가 또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요.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한금투에서도 보니까 지난 4분기에 그 컨센서스 보니까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가 39조, 전년 대비 증가율은 57%로 해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은 그 코스피 시가총액 1위예요, 1위. 아시죠? 1등이 항상 삼성이지 뭐. 삼성보다 더 잘한 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코스피의 그 영업이익의 상당수를 차지해서 그 지수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결론은 삼성이 올라야 코스피도 오르고, 그래, 슈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삼성이 슈팅하면은, 뭐, 코스피 슈팅하는 겁니다, 거의. 그 삼성전자 실적은 시가총액 2위자, 그, 다른 반도체주인, 하이닉스죠. 하이닉스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 반도체 업황이 국내 증시에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다면은, 오는 7일이야, 7일. 7일 날,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는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실적 발표가 또 어떻게 따르냐서 또 향후, 향배를 가릴 것 같아요. 그 4분기에 그 1개월 주당 순이익 변화율이 유의미하게 변하는 업종은 화장품, 뭐 운송, IT, 하드웨어 쪽하고요. 헬스케어, 건설 등이 꼽힌다고 하는데 올 1분기 영업이익의 전년 대비 그 증가율이 높은 업종이 뭐냐 쭉 봤더니 뭐 미디어, 철강, 운송, 그 소프트웨어, 반도체야, 반도체. 올 1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증가율이 반도체다. 그 연초에 외국인 순매수 유입이 가장 강한 섹터가 뭐야? 딱 보니까 반도체가 유력한 겁니다. 반도체. 세미컨덕터가 상당히 유력합니다.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CS2022는 오는 5일에서 8일 정도 열릴 예정인데, 이를 전후로 해서 IT 업종에 대한 관심이 약간 커질 것 같아요. 커질 것 같고, 이번 전시회는 사물인터넷, IoT하고 모빌리티, 뭐 로보틱스, 건강, 그 몰입형 엔터테인먼트 등이 비중이 높아요. 하여튼 이쪽도 한번 잘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 추이가 가장 중요하고 이를 개선시킬 요인으로 뭐냐?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확장세가 커야 되겠죠. 커야 됩니다. 글로벌 경기도 예상보다 이제 경고해야겠죠. 경고하지만은 반도체 업황이 나름대로 상승을 하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상승세 볼 것 같아요. 다들 그런 얘기들 해요. 뭔가 생각지 못한 또 특별 배당 깜짝 발표가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하여튼 뭐 삼성에서 뭐 아주 색다른 그런 또 소식을 또 연초에도 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뭐 뚜껑을 열어봐야 정확한 걸 알 수 있겠죠. 또 어떤 분은 뭐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하여튼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반도체 섹터는 좋게 보고 있어요. 좋게 보고 있으니까 저와 뭐 비슷한 생각 갖고 있는 분도 있을 테고, 아니다 뭐 반대로 뭐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뭐 예측도 다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한번 이야기들 한번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달아주면 저도 참고하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요번에 이제 한번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이제 즐거운 오후 시간이에요. 오후 시간 재밌게 보내시고,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가족들하고 또 여유 있으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후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 나중에 시간 되면은 그때 뵙도록 해요.